외국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황심소를 보니 실질적인 해법을 많이 주고 상담하는 것도 배우고 싶어서 워크숍에 참여했어요. 나 자신을 알고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1월 14일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 선생, 네. 뭐 어차피 본인을 수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황심소에서 뭐 코미디성 MC 역할을 갑작스럽게 맡게 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련이라는 기회를 얻게 된 것도 네. 굉장히 기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굴 솔직히. 표정은 뭐 그렇게 영광스럽다기보다는 갑자기 상당히 경기 반응 있는데 아, 이거를 그런가요? 뭐 조금 들키지 좀 말아야지만. 이따 더 텐션 올라가요. 걱정 아, 마세요. 텐션 올라가요? 한 10분만 좀 네. 더 다 잊어먹었습니다. 아, 뭐를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거. 아, 더 부정적인 열심히 해야 거. 되겠다는 걸 오, 상기시키고. 그래요. 네, 그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네. 무슨 사연을 가져왔어요, 지금? 네, 이 사연 제목은 미타임지 1억 광고 이재명 그리고 걱정되는 김부선 언니. 박사님, 경기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사연을 보냅니다. 그분의 심리 좀 알려주세요. 경기도가 이번에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에 기본소득 관련 광고비 1억 원을 지출한 것 외에도 뉴스 채널인 CNN에 1억 6,900만 원 규모의 광고 의뢰를 했대요. 국회 감사에서는 도민을 위해 써야 할 경기도 예산이 엉뚱하게 미국 매체 광고비로 쓰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답니다. 네. 야당은 미국 사람들이 보는 매체에 경기도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경기지사의 개인적인 정치 행위다라고 비판했다고 하고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도민을 위해 쓰겠다고 했는데 미국 사람도 경기도민입니까? 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적절하게 사용했다면서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대표 주요 정책이고 전 세계인 상대로 국제 기본소득 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를 상대로 일부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을 홍보하다니 이 지사는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걸 예상하고 지난 19일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라는 글을 페북에 올렸던 것이었을까요? 박사님, 지금 사연을 쓰는 24일 오늘 이재명 지사는 신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종 무죄 선고가 확정된 것에 대해 무죄를 뻔히 알면서도 허위 기소로 한 삶을 끌짝 내려던 적폐 검찰의 잔인함이 놀랍다며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라는 심경을 밝혔다는 뉴스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아픈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 진단하다 중단했는데 국민의힘과 악성 언론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불법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가짜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박사님, 이재명 지사의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 지사와 스캔들이 있었던 김부선 언니가 생각났습니다. 지난 7월 16일 이 지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자 부선 언니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 F 땡땡땡땡 U 욕이죠.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영어 욕을 게재했습니다. 자, 네. 같은 날 또 다른 게시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재명은 사람이라면 나와 내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하십시오. 당신의 거짓으로 우리 모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8월 4일에는 이렇게 썼네요. 이재명 이 쓰레기 같은 놈, 언제까지 너 자신과 국민들을 속일 거냐? 이 가정 파괴범, 흉악범, 협박범, 욕쟁이 놈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감히 너 따위가 나와 내 딸을 정신병자로 둔갑시키고 뭐가 어쩌고 어째! 이 후진 쓰레기 같은 놈아! 네가 꽤 대통령을 한다고 이 놈! 부선 언니의 페이스북에는 이와 같은 이재명을 향한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글을 본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어 부선 언니를 행정 입원시키진 않을까 걱정이 좀 되네요. 부선 언니는 연기하는 삶과 직업적인 삶을 구별하기 힘들게 참 다사다난하게 산 사람입니다. 미혼모를 예쁜 딸 아이를
미혼모로 예쁜 딸 아이를 낳아서 혼자 기르고 대마초 사건으로 여러 번 옥중 생활도 하고 심지어 대마를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과 구별해달라는 헌법 소원도 내었지요. 그런 분의 마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인 듯한데 저로서는 놀라울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헌증 환자로 보이기도 하고 꾸준히 대중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하시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선 언니는 신기하게도 피해자 코스프레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마를 친구들과 하긴 했다. 외국처럼 대마를 인정해달라. 중독성 강한 거는 난 안 했다. 나는 사랑했다. 그 시간 행복했다. 그걸 인정해달라. 라고 했거든요. 추측만 무성했을 뿐 그녀의 사랑이나 스캔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요. 딸이 다 태워버리거나 없애버렸다고도 하는데 하지만 부선 언니는 그 일로 딸과도 멀어지게 되고 연기하는 모습을 화면에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부선 언니는 늘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소신대로 열정적으로 살아온 여성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요즘엔 이런 부선 언니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들이 혼자 열내는 것점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어쩌면 이 지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가짜 총각이라고 하셨더군요. 이 언니는 이 지사를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걸까요? 뉴스를 접하면서 어떤 기분일까요? 부선 언니 황심소에 한번 출연하시면 좋겠네요. 네, 아이고, 이 사연 주신 분은 부선 언니, 저는 부선 언니라서 부산에 사는 언니인가 했더니 그 김부선 씨를 이야기하면서 김부선 씨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온 건지 아니면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뭐 우리나라의 조선일보나 뭐 주간경향 이런데 광고를 내지 않고 그것도 세계적인 미국의 타임지, CNN 그 정도 스케일. 근데 CNN에서 광고를 하더라도 미국 시청자들을 위해서 하는 광고하고 CNN 아시아판으로 하는 광고가 다르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부에서 볼 수 있는 CNN 그거는 아시아판인 경우가 많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지역마저도 CNN 광고가 나오는 게 또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전 첫째 이재명 지사의 저 광고를 네. CNN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CNN에 1억 6,900만 원 낸 거. CNN하고 타임스 하면 이재명 지사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나 생각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안 나오는 건 나오셨어요. 분명한 네. 것 같아요. 아마 다음 4년 대통령 후에. 4년 후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건 또 이재명 지사가 되기가 힘들어요. 힘들죠. 기반이 없거든요.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미국 시민권자 하더라도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나올 수 없는데 그렇죠. 이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대통령 선거를 넣을 텐데 미국 이 언론에 본인을 어필하려고 했다는 건 뭘까? 아니 이 질문을 근데 던질 왜 수 이럽니까? 있을까요? 왜 이 돈 주고 미국에다가 광고를 내는 겁니까? 내가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잖아요. 네. 그때 그 질문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은 글쎄요. 뭐 미국 대통령 후보 나올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들한테 좀 유명해지면 한국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이재명 지사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혹시 쓰리 쿠션 심리를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줘야지 서로 이렇게 궁짝이 맞는 건데. 네네네네. 이렇게 하는 제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자. 이런 쓰리 쿠션 심리가 발동한 건가요? 쓰리 쿠션 심리라고 제가 좋게 말했지만 이게 구닥다리 우리나라가 거의 미국의 식민지와 같다라고 믿고 있는 미국이 기침만 하면 한국은 독감이 걸리고 미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한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다 죽었다 이런 시대에서나 작동할 사고인데 지금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뭐 하루에 몇만 명씩 생겨도 한국은 세 자릿수를 안 넘어가는 이 그렇지. 상황이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 21세기에서도 마치 한국을 미국에 또는 미국 언론에 식민지 정도로 생각하는 이재명 지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참
그 놀랍잖아요. 친일파 얘기 많이 하시고요. 그러게요. 일본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이미지를 그 메시지를 많이 내셨는데 네. 돈은 또 미국에 가서 쓰시네요. 이분은. 그러게. 이재명 씨가 세계 대통령을 꿈꾸고 있을지도 몰랐네. 네. 근데 세계 대통령은 또 우리 반기문 이 유엔 사무총장처럼 했는데 이분은 전혀 유엔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은 진짜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씨가 무엇보다도 영어 한마디도 사실 하기 힘드신 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이분은 검정고시 출신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영어 못하면 제가 검정고시 출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게 얘기했었어요. 80년대 대학 다닐 때는 우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검정고시 출신도 영어를 엄청 잘하는데. 맞아. 자, 어쨌든 그렇고. 네. 그런데 그거는 별로 크게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부선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 근데 부선 언니 진짜 이재명 씨 대통령 되면 행정명령으로 이 법에 따라 강제 입원시키게 될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분이 저번 주에 사연도 그렇고 얘기하신 게 이 지사는 뭐 그러니까 이거 정신병의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실 의향이 있는데 뭐 대통령 되시면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김부선 씨는? 그러네, 안 됐네요. 이분이 진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래도 민주당에서 상당히 1위 후보니까 그렇죠. 김부선 씨는 뭐 내가 참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목이 잘릴 텐데라고 막연히 불안하게 살았는데 이제 김부선 씨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더 불안해지시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열받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F샷 하고 페이스북에다가 욕도 하고 영어 욕도 그것도 이제 이 이재명 지사는 영어로 본인 정책을 광고하니까 네. 본인은 영어로 욕을 해야지 또 본인의 억울한 게 전 세계에 알려지는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영어로도 부족하니까 한국어로도 막 엄청 욕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영어 한국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김부선 씨가 지금 사실 본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됐다. 뭐 이거는 참 그러네요. 근데 그래서 네, 근데 네. 진짜 이재명 씨하고 김부선 씨하고 무슨 스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이재명 씨는 그냥 법률 자문을 해주러 그렇죠. 만났지 한 그런 일 번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분명 일방적으로 지금 김부선 씨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뭐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분이 아무도 없는 얘기를 그냥 했을까? 아무리 이분이 조금 이상한 뭐 얘기도 많이 하고 허언증이 있다고 어떤 분들은 폄하를 하시는데 네. 근데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냥 얘기하실 리는 없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이라는 게 아무 일을 안 해도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거고 또 그거를 주장하시니까 어쩌면 아무리 김부선 없었던 씨는 일도 또 있었던 있었던 걸로도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게 참 이재명 지사의 기본 삶의 방식을 믿자니 김부선 씨 말이 또 믿어지는 거고. 믿어지는 거고 김부선 씨의 삶을 또 보자니 이재명 지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또 믿기가 좀 힘들고 이렇게 모순되어 있을까요? 그러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잘못된 만남이 그렇죠. 이제 이 시작되었는지. 질문을 던지는 게 아. 본인이 제대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 만남과 관계없이 그냥 돈 떨어가지고 광고를 하면 나는 새로운 인간으로 나타날 수 있고 우리 관계는 또 새롭게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이재명 지사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전략이다라는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홍보비를 한국에다 안 쓰고 미국에다 쓴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형님을 나는 진짜 법에 따라서 그냥 형님을 정신병자로 입원시키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네.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자로 이 가짜 뉴스가 나오는 게 너무 억울하다. 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형님한테 내가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재명 지사는 하게 되는 거죠.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이 심리학에 대한 강도. 단순한 심리학에 대한 강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찾고 내가 21세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자기 마음을 잃어버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강도 이 강좌에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저와 함께 심리학의 역사, 심리 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